안녕하세요. 한국 난의 시 자세히 보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경주 시인의 우주로 날아가는 방 첫 번째 이것이 이제 여러 편이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입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방 김경주. 자, 이 시는 아, 김경주 시인의 대표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데뷔 시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을 희롱하는 방법은 외로워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 외로워해 준대.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주 다분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뭐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굉장히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김경주 시인. 다음에 먼저 이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방, 김경주. 방을 밀며 나는 우주로 간다. 땅속에 있던 지하방들이 하나둘 또 올라 풍선처럼 날아가기 시작하고 밤마다 우주의 바깥까지 날아가는 방은 외롭다. 사람들아, 배고프다. 인간의 수많은 운망을 싣고 지구는 우주 속에 둥둥 날고 있다. 그런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쓰는 일은 자신의 분홍을 밀랍하는 일이다. 불씨가 제정신을 떠돌며 떨고 있듯 북극의 냄새를 풍기며 입술을 떠나는 휘파람. 가슴에 몇천 평을 더 가꿀 수도 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을 희롱하는 방법은 외로워해 주는 것이다. 외롭다는 것은 바닥에 누워 두 눈의 음을 듣는 일이다. 제 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로움이란 한 생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사랑이다. 아버지는 병든 어머니를 평생 등 뒤에서만 안고 잤다. 제정신으로 듣는 음악이란 없다. 지구에서 떠올라온 그네 하나가 흘러다닌다. 인간의 잠들이 우주를 떠다니는 동안 방에서 날아와 나는 그네를 탄다. 내 눈 속의 아리아가 쥐선상을 떠다닐 때까지 열을 가진 자만이 떠오를 수 있는 법. 한 방울 한 방울 잠을 털며 밤이면 방을 밀고 나는 우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뭐 김병주 씨는 거의 다 이렇게 그 무슨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주 드문드문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뭐 그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띄워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독자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자, 이렇게 그냥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김병주 시는 시는 의미가 아니라 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너무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아, 이제 그런데 또 1차적으로 또 의미가 안 통하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 음. 자, 이 시 우주로 날아가는 방은 김병주 시인의 시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 고독한 방, 내면에서 우주, 절대적 자유로 날아오르기 위한 시인의 정신적 여정을 통해 한 편의 시가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우주로 날아가는 방 김병주. 방을 밀며 나는 우주로 간다. 방을 밀며 나는 우주로 간다. 그러니까 방하고 같이 가는 거죠. 나하고. 이때 방은 일종의 어떤 우주선 같은 게 되겠네요. 아, 자, 이게 방과 우주. 아, 음,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이제 아주 광활하고 자유로운 곳이죠. 아, 자,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던 지하방들이 하나 둘 또 올라 풍선처럼 날아가기 시작하고, 어떤 그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음, 답답한 그 지하의 방들이 에, 풍선처럼 가볍게 우주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밤마다 우주의 바깥까지 날아가는 방은 외롭다. 우주의 바깥까지 날아가는 방은 외롭다. 사람들아 배고프다. 음, 방은 외롭다. 이 말은 이제 방 안에 있는 이제 그 화자, 아, 아, 가 외롭다는 거겠죠. 또 사람들 배가 고프다. 외롭고 배가 고프다. 이 말은 날아가는 방은 외롭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음에도 그 자유는 친숙한 세계로부터 분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움으로 이어지겠죠. 어,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실제로 뭐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그 정신적으로 어떤 그 존재적인 결핍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배가 고프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운 공간에 있지만 여전히 뭔가 어떤 결핍된 것이 있는 거죠. 음. 또 외롭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화자는 세상과의 소통을 아,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속에 있던 지하방들이 하나둘 떠올라 풍선처럼 날아가기 시작하고 밤마다 우주의 바깥까지 날아가는 방은 외롭다. 사람들아 배가 고프다. 어, 여기는 이 시를 조금 더 좀 구조적으로 좀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음, 에, 그 출발과 또 전환, 깨달음, 비상, 완성 이 다섯 단계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출발 단계죠 이것이. 네. 그래서 이제 고독을 인식하는 그 단계인데 그래서 우주를 홀로 나가는 방은 외롭고 배고프다. 이건 결핍과 소통에 대한 갈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인간의 수많은 움막을 싣고 지구는 우주 속에 둥둥 날고 있다. 그런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쓰는 일은 자신의 분홍을 밀랍하는 일이다. 불씨가 제정신을 떠돌며 떨고 있듯 북극의 냄새를 풍기며 입술을 떠나는 휘파람. 가슴에 몇천 평을 더 가꿀 수도 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을 희롱하는 방법은 외로워해지는 것이다. 인간의 수많은 움막을 싣고 지구는 우주 속에 둥둥 날고 있다. 그런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쓰는 일은 자신의 분홍을 밀랍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 속을 둥둥 떠다니면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독한 그런 공간이죠. 그런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쓰는 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는 뭘까? 우선 시인들은 흔히 자기 시를 쓰는 것을 편지 쓰는 거에 이렇게 뭐 비유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죠. 편지라는 건 본질적으로 타인을 향한 소통 행위인데 또 편지는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진솔한 얘기를 우리가 편지에다 쓰는 거죠. 시도 똑같죠. 시도 예,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진솔한 얘기. 예, 이것이 이제 편지가 되고 또 시가 되겠죠. 예, 이제 편지를 쓰는 일은 아니면 시를 쓰는 일은 자신의 분홍을 밀랍하는 일이다. 자신의 분홍. 분홍이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뭐 아,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진솔하고 또 아끼는 뭐 로맨틱한 이상적인 그런 비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밀랍한다. 아주 꽁꽁 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밀랍한다는 것은 이제 음, 영원히 보존하고 그 신성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에, 감히 함부로 열어볼 수 없게 그렇게 에, 보존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밀랍하는 일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불씨가 제정신을 떠돌며 떨고 있듯 네. 불씨라는 것은 어떤 내면의 그 뭐 창조를 위한 창작을 위한 어떤 내면의 어떤 열정 뭐 그런 걸 말을 하겠죠. 창조의 원동력. 근데 그거를 불씨라고 한 것은 잠재력과 위험, 생존과 소멸의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죠. 불씨는 이제 활활 불꽃으로 타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불씨가 그런 열정의 제정신을 끊임없이 떠돌죠. 떠돌며 떨고 있듯.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를 만나면은 아, 그것이 한편의 그런 시로 어, 그렇게 태어나겠죠. 예, 북극의 냄새를 풍기며 입술을 떠나는 휘파람. 근데 이제 불씨하고 이 북극의 냄새 이것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한편의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그런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이 기본적으로 그런 열정의 그 밑바탕이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어떤 그것을 어떤 차가운 이성으로다가 그걸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이 또 동반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차가운 이성의 작업을 그 북극의 냄새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비로소 입술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세상에 나가는 거죠. 휘파람은 아,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띈 어떤 뭐 시든지 어떤 작품이 되겠죠. 에,
다음에 가슴에 몇천 평을 더 가꿀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몇천 평을 더 가꿀 수 있죠. 얼마든지 어, 확대된 그런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펼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현실과는 현실 세계와는 그 거리를 두고 이를테면은 외롭게 그 우주 공간으로 떠오른 그런 존재들 음, 음. 한 것들이 이 세상을 희롱하는 방법 음, 희롱한다는 것은 음, 장난스럽고 가볍게 놀린다는 뜻인데 아, 아, 이것은 적대적인 저항이나 투쟁이 아니라 유희적이고 초월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음, 음, 그런 적대적인 저항이나 투쟁이라기보다는 음, 아, 훨씬 더 유희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으로다가 음, 희롱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외로워해 주는 것이다. 아, 외로워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외로워해 준다 하는 것은 아, 어떤 음, 외로움을 부정적인 것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음.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그 품어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외로움이야말로 어, 그 예술 창작의 가장 아, 기본적인 그 공간, 아, 조건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으면 인간의 수많은 움막을 싣고 지구는 우주 속에 둥둥 날고 있다. 그런 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편지를 쓰는 일은 자신의 분홍을 밀랍하는 일이다. 불씨같이 정신을 떠돌며 떨고 있듯 북극의 냄새를 풍기며 입술을 닦는 휘파람. 가슴에 몇천 평을 더 가꿀 수도 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을 희롱하는 방법은 외로워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외롭다는 것은 바닥에 누워 두 눈에 음을 듣는 일이다. 제 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외로움이란 한 생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사랑이다. 아버지는 병든 어머니를 평생 등 뒤에서만 안고 잤다. 제 정신으로 듣는 음악이란 없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외롭다는 것은
바닥에 누워 두 눈의 음을 듣는 일이다. 자, 이 말은 두 눈의 음을 듣는다. 아,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신비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울림, 공명, 뭘 말하겠죠. 음, 음. 그래서 그 외로움은 그러니까 소통의 단절이 아니라 음, 오히려 자신과의 더 깊은 소통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우리는 외롭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기가 아, 불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외롭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그런 울림을 듣는 일이다. 그런 얘기 같죠. 제 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것이다. 예. 그런 외로움의 시간이 마련돼야 제 몸의 음악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외로움이란 한 생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사랑이다 이렇게 되죠. 음. 외로움이란 한 생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사랑이다. 아, 이제 그래서 다음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병든 어머니를 평생 등 뒤에서만 안고 잤다. 평생을 안고 잤다고 그래요? 그것도 등 뒤에서만 안고 잤다. 어쨌든 안고 잤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그 병든 어머니를 그러니까 보살피듯이 그렇게 안고 자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평생 음, 계속됐다는 얘기죠. 음, 음.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겠죠. 음. 사랑이 없이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로움이란 한생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사랑이다. 에, 이 시는 시라는 것은 음, 등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포옹이 아니라 음, 등 뒤에서 이렇게 살포시 살며시 안아주는 거.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포옹,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한 생을 걸쳐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랑의 고통스러운 실천임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시인은 외로움을 제 몸의 음악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한 후, 그러므로 외로움이란 한 생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사랑이다 라는 아주 경이로운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외로움은 사랑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문이 마주보는 포옹이라면은, 산문은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시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음악이죠. 등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는 포옹이다. 제정신으로 듣는 음악이란 없다. 아, 음, 그러니까 음악 혹은 시, 이것은 그 현실적 논리를 벗어난 어떤 초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구에서 떠올라온 그네 하나가 흘러다닌다. 인간의 잠들이 우주를 떠다니는 동안 방에서 날아와 나는 그네를 탄다. 내 눈 속의 아리아가 지선상을 떠다닐 때까지 열을 가진 자만이 떠오를 수 있는 법. 한 방울 한 방울 잠을 털며 밤이면 방을 밀고 나는 우주로 간다. 자, 지구에서 떠올라온 그네 하나는 뭘 말하는가? 그네가 지구에서 떠올라 우주로 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정서, 이를테면 어떤 유년의 그런 정서와 기억 조각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죠. 인간의 잠들이 우주를 떠다니는 동안 방에서 날아와 나는 그네를 탄다. 그네를 탄다. 이 말은 그러니까 수동적인 고독에서 그 방에 갇혀 있는 거죠. 고독에서 적극적인 유희, 그네를 탄다는 행위가 유희죠. 적극적인 유희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예술은 다 유희가 될 때 가장 자유롭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눈 속의 아리아가 지선상을 떠다닐 때까지 앞에서는 뭐 음악이라고 그랬고 음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리아라고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아, 밖에서 가져온 그런 아리아가 아니라 내 눈 속의 아리아예요. 내 내면에서 형성된 그런 아리아, 음악. 아, 이것이 지선상을 떠다닐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바하의 그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 이 지선상의 아리아는 이 쥐선, 아, 쥐선, 그 쥐선현은 아주 가장 낮고 따뜻한
그런 음을 내는 선이죠. 악기에서 가장 낮고 따뜻한 현인 지선에서 나오는 음향처럼 깊게 진동하는 울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죠. 아,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형성된 그런 아리아가 아, 가장 이상적이고 그 화자가 아, 열망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진 자만이 떠오를 수 있는 법. 아, 이렇게 답답한 그런 골방에서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열을 가진 자만이 떠오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열은 뭐 어떤 그 창조적 열정, 창작을 위한 열정, 예술을 위한 열정, 뭐 그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한 방울 한 방울 잠을 털며, 한 방울 한 방울 잠을 턴다. 그러니까 잠을 털어내는 거니까, 아, 그 의식을 총명하게 하는 거겠죠. 음, 음.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방울 단위로 표현한 것은 점진적인 깨어남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순간적인 거창한 각성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한 방울 한 방울 잠을 털면서 일깨워내는 그런 각성이니까 오늘 당신이 무기력한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위 하나가 바로 우주로 떠오르는 그런 여정의 일부가 된다는 거겠죠. 밤이면 방을 밀고 나는 우주로 간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됐죠. 방을 밀고 방을 밀며 나는 우주로 간다. 예, 그, 처음과 끝이 지금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에, 끊임없이 어떤 순환되는 에,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주로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애매하게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음, 뭐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그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역시 난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경주 시인의 우주로 날아가는 방을
함께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